하늘의 그림자 솔다트 4화. 끝나지 않은 임무와 드디어 밝혀지는 세르게이의 비밀. 장면 9. 끝나지 않은 임무. 어딘가에서 날아오는 포탄이 그들의 차량을 향해 돌진했다. 쾅. 강렬한 충격과 함께 SUV는 공중으로 튕겨나갔다. 차량이 회전하며 폭발음이 울렸지만 다행히 3명은 차량이 충격을 받기 직전 빠르게 뛰어내렸다. 그들의 몸은 땅으로 거칠게 떨어졌고 폭발하는 차량의 잔해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하지만 그들이 땅에 몸을 숙이기도 전에 사방에서 기관총의 총알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세르게이 마크 고든 전연필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그들은 반사적으로 뒤집어진 차량의 잔해 뒤로 몸을 숨겼다. 총알이 쇄도하며 차량 잔해를 가로지르는 소리가 귀를 때렸다. 상황이 좋지 않군 마크 고든이 짧게 중얼거리며 주위를 살폈다. 그들은 포위된 상태였다. 그때 다른 팀을 태운 트럭 한 대가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트럭은 빠르게 그들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고 순간적으로 희망의 빛이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외인 부대 쪽에서 대전차포가 발사되며 트럭을 향해 날아갔다. 쾅! 트럭은 강렬한 폭발과 함께 공중으로 튕겨올랐다. 연기와 파편이 하늘로 솟아오르며 트럭은 한순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3명은 즉각적으로 트럭으로 다가갔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트럭에 타고 있던 다른 팀원들은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마크 고든은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었다. 모두 죽었어.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그들의 탄약은 거의 바닥을 드러냈고 이대로 반정부군과 전투를 이어나가기는 불가능했다. 그들은 외인 부대에 있는 반정부군의 사격 범위 안에 있었고 기관총들의 총알이 일정 거리 내에만 다가가도 쏟아져 내렸다. 전연필이 지형을 살피며 말했다. 이렇게는 안 돼. 탄약도 없고 저 기관총들을 피할 방법도 없잖아. 세르게이는 잠시 침묵했다. 그들은 빈탄약과 고립된 상황, 그리고 계속해서 쏟아지는 총알 사이에서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몰려 있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빠르게 결단을 내리기 전 다시 한번 주변을 살피며 숨을 죽였다. 우린 선택의 여지가 없어. 세르게이가 차분하게 말하며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했다. 그들은 도망칠 수도 없었고 전투를 할 탄약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세르게이는 잔해로 뒤덮인 SUV로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했다. SUV에 가까이 다가가더니 조심스럽게 부서진 차량 속에서 드론 케이스를 꺼냈다. 전연필은 세르게이의 손에 들린 드론 케이스를 보며 희망의 눈빛을 보냈다. 드론으로 어떻게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겠군. 전연필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세르게이가 케이스를 열자 그 속에 있던 드론들은 이미 파손된 상태였다. 연기와 잔해로 인해 완전히 망가져 버린 드론을 보고 전연필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젠장. 이젠 끝난 건가? 또 전연필이 탄식하듯 말했다. 세르게이는 아무 말 없이 케이스 안을 뒤지더니 작은 이어폰 하나를 꺼냈다. 전연필이 그 모습을 보고 의아해하는 사이 세르게이는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세르게이가 이어폰을 통해 단호하게 말했다. 폭격해. 잠시의 침묵이 흐르고 전연필과 마크 고든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아해하며 주변을 경계했다. 그리고 몇 초 후 하늘에서 먼지와 바람을 가르며 날아오는 미사일의 소리가 들려왔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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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쪽 사막에서 발사된 3발의 미사일이 외인 부대를 향해 날아와 정확하게 타격했다. 폭발음이 하늘을 뒤흔들며 외인 부대는 한순간에 초토화되었다. 강렬한 폭발에 의해 땅이 진동하고 불길이 일대에 치솟았다. 연기가 피어오르며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더 이상 기관총 소리도 그 어떤 움직임도 들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끝난 것이다. 세르게이가 이어폰을 꽂은 채 조용히 기다리던 그 순간 북쪽에서 새로운 드론이 날아왔다. 드론은 하늘 위에서 외인 부대의 폐허를 빠르게 스캔하며 내부를 정찰했다.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된 영상이 세르게이의 선글라스로 전송되었다. 전원 사망. 아무도 살아남지 않았다. 세르게이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전투의 피로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마크 고든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전연필은 다시 한번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더 이상 적의 위협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장면 10. 외인 부대로 향하는 3명. 3명은 즉각적으로 외인 부대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향하는 길에는 더 이상 저항할 적이 없었다. 폭격으로 인해 모든 것이 초토화된 상태였고 그들이 가는 길은 완벽하게 열려 있었다. 그들은 피로한 몸을 이끌고 외인 부대로 복귀했다. 세르게이 마크 고든 전연필은 외인 부대에 도착했다. 그들의 눈앞에는 완전히 초토화된 부대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한때는 작전의 중심지였던 곳이 이제는 잿더미로 변해버린 상태였다.
불길이 이미 모든 것을 태우고 연기는 하늘 높이 치솟았다. 그들이 지나가는 길마다 시체와 파괴된 장비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미사일의 강력한 폭발은 단 한 명의 생존자도 남기지 않았다. 건물의 구조물들은 붕괴된 상태였고 벽은 검은 그을음으로 덮여 있었다. 그들은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그 모습을 지나갔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버린 그곳은 더 이상 그들이 머물던 장소가 아니었다. 마크 고든은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임무가 끝나면 챙기려 했던 짐이 쌓여 있었다. 그러나 그가 도착한 방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문은 부서지고 안에 있던 모든 것은 타버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검게 변해 있었다. 마크는 잔해 속에서 아무것도 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기력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방 안은 뜨거운 열기와 불타는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미 피투성이인 자신의 몸을 내려다 보았다. 피와 먼지가 뒤섞인 그의 옷은 끈적거렸고 온몸은 상처로 덮여 있었다. 하지만 그는 샤워할 수도 쉴 수 있는 시간도 없었다. 불타버린 방과 파괴된 부대에서 살아남은 이 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마크 고든이 방을 나섰을 때 세르게이와 전연필도 각자의 처참한 상황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왔다. 그들 역시 피투성이었고 피로가 얼굴에 드러나 있었다. 샤워조차 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은 더없이 처참했다. 전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없이 공감했다. 초토화된 외인 부대를 배경으로 세르게이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는 이미 다른 용병들에게 모든 상황을 전한 상태였다. 이제 모두 각자의 방법으로 이 나라를 떠날 거야, 세르게이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다. 관정부군이 다시 이곳으로 오기 전에 우리도 도망쳐야 한다. 마크 고든과 전연필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그들은 이미 많은 전투를 함께 치렀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여기서 우리도 헤어지자. 세르게이는 마지막 결정을 내리듯 덧붙였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다. 그 말에 전연필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세르게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함께 가자 세르게이. 나도 너와 같이 가고 싶다. 세르게이는 잠시 전연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엿보였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고민했다. 그러나 결국 세르게이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 따라와. 그 말에 전연필은 환하게 웃었고 마크 고든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의 결심은 확고했다. 장면 11 북쪽 사막으로의 여정. 세 명은 다시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들의 목표는 북쪽 사막이었다. 황량하고 끝없는 모래바람 속으로 길을 내며 그들은 묵묵히 걸어갔다. 강렬한 햇빛과 불타오르는 전장의 기억을 뒤로 한 채 그들은 어두운 과거를 덮고 앞으로 나아갔다. 모래바람이 그들의 발걸음을 가로막았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북쪽 사막으로 향하는 이 여정은 그들에게 또 다른 시작이었고 새로운 결단의 순간이었다. 세 명의 실루엣이 끝없는 사막의 지평선 위로 서서히 사라져갔다. 세르게이, 마크 고든, 전연필은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걷고 있었다. 모래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때리며 앞을 가렸고 그들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져 갔다. 모두 지쳐 있었고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다. 전연필은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다. 대체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거야? 세르게이는 숨을 고르며 짧게 대답했다. 다 왔다. 전연필과 마크 고든은 지친 눈빛으로 세르게이를 쳐다보았다. 세르게이는 그들을 향해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앞쪽에 우두커니 서 있는 거대한 바위를 가리켰다. 세르게이는 바위 앞에 섰다. 거대한 바위는 사막 한복판에 혼자 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자연 속에서 영원히 묻혀 있었던 것처럼. 그는 천천히 바위 한편으로 다가가 손으로 모래를 털어내기 시작했다. 그가 모래를 털어내자 숨겨진 표면이 드러났고 그는 그곳에 손바닥을 대었다. 드르륵. 갑자기 바위 옆에서 무거운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곧 그 문 안으로 들어갔다.